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태국인 마약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번에 4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1회 평균 10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들여온 건데 지난해 동남아 등에서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보다 무려 7배나 늘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의 한 주택. 경찰이 수색을 벌이자 하얀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투가 발견됩니다. 태국 국적 마약 유통 조직 총책 33살 A씨 등 일당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오스에서 생산된 마약을 콜라겐 등 건강식품 사이에 숨겨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3번에 걸쳐 마약 3kg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시가 100억 원 상당이고 4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이중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3kg과 대마 21.71g, 엑스터시 2.44g을 찾아냈습니다.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를 섞어 만든 신종 마약 야바도 200정 가까이 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일당은 페이스북과 라인 등 SNS에 있는 국내 태국인 커뮤니티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가며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뒤 마약을 찾는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1회 투여분당 10만 원 안팎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청양 등 충남 서남부 지역은 물론 전북과 경북 등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A씨 등 11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구속했으며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태국인 29명을 입건하는 한편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투약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강도가 심하다 보니 그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은 1,016kg으로 전년보다 675%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추가 판매책을 추적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나 흘렀지만 피해 주민 보상금이 90% 이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삼성 출연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보상금과 이자를 합친 3,067억 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이 8.3%인 26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4억 원을 배정받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1,043억 원을 배정받은 서해안 연합회는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허베이 조합은 일부 기탁금을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해수부가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4,60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통령 관저와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제, 경호시설 등 연면적 7만 6천여 제곱미터의 기존 청와대 규모를 그대로 적용해 공사비 2,129억 원, 부지비용 2,245억 원 등 총 사업비 4,59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관저 밖의 경비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를 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요즘 대전의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분양하는 한 민영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에서 그동안 심리적 한계산으로 여겨졌던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분양가 거품 우려 속에 최근 심상치 않은 대전의 미분양 상황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전 도안의 한 민영 아파트. 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3.3제곱미터에 2,05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주변 시세, 평균 분양가, 단기 자재비 급등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한 달 전 심사에서 1,802만 원이 나온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에 비해 200만 원 이상 높아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를 끼고 있어서 주변 시세가 높고 지난 7월 정부의 공동주택 기본 건축비 1.53%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해도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공사비를 허그에서도 반영을 하는데 표가 안 날 정도로 하죠. 그건 이유가 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보통.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불과 3년 전 인접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그동안 심리적 한계선으로 여겨져 온 2천만 원까지 넘으면 후속 분양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세요, 분양가가. 저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도 분양할 곳이 많거든요. 분양가 제재가 안 될 텐데 우려가 높죠. 건설업체 측은 허그에서 주변 시세와 공사비 인상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종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주택시장 침체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승인권자인 관할구청도 법적인 분양가 조정 권한은 없지만 같은 생각입니다. 시공사랑 얘기를 해서 저희 지금 분양 시장이랑 뭐 부동산 경기나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최종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해도 지역의 새로운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값 내리고 무더기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건축비가 추가 인상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주입니다. 서산경찰서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지난주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B씨는 친정으로 몸을 피해 따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상가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4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연지법은 어젯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JMS 신도였던 외국인 여성 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종교시설에서 정 씨로부터 수십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 외에도 추가 고소를 예고한 신도들이 있어 보강 조사를 거쳐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장항선에서 플라스틱 원료 수지 약 17톤을 싣고 부산으로 가던 20량 화물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엔진룸에서 불꽃이 튀는 걸 목격한 기관사는 예산역에 긴급 정차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4분 만에 자체 진화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나 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볼트가 풀리며 기름이 흘러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굴에서 숙성하는 서해 광천 새우젓은 맛과 향이 뛰어나 오랜 기간 유명세를 떨쳐왔지만 코로나19로 손님도 끊겨 상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3년 만에 축제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지역에선 큰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마을 뒤쪽 야산 굴을 따라 50여 미터쯤 들어가자 한창 숙성 중인 새우젓 통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열어보니 통마다 뽀얀 우윳빛 속살의 새우젓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토굴 새우젓입니다. 지난 6월 잡은 새우로 젓갈을 담근 육젓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빛깔이 윤기가 흐르는데요. 이곳 광천 토굴 새우젓의 최상품으로 꼽힙니다. 70년 역사의 광천 독배마을 40여 개의 토굴에서 맛깔나게 숙성된 새우젓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광천 토굴은 14도에서 16도 기온에 85%가량의 습도가 1년 내내 유지되고 천수만의 염분 섞인 해풍이 불어 새우젓 숙성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다에서 새우젓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거든요. 3개월 이상 발효를 시켜서 그냥 자연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가니까 맛이 일단 담백하고 새우젓은 김장 양념부터 국물 간 맞추기까지 빠지지 않는 전통 식재료로 특히 토굴 새우젓의 품질은 늘 으뜸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새우젓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광천 지역의 경제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고 외지 손님도 끊기면서 매출이 3분의 1로 곤두박질쳐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7일부터는 4년 만에 축제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축제를 못해서 상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많이 있었고요. 관광객들에는 힐링과 상인들에는 많은 매출을 올려서 경제적인 여건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광천 토굴 새우젓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형 화재로 영업이 열흘 넘게 중단된 대전 현대아울렛의 입점 협력업체 관계자 1000여 명에게 현대 측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협력업체 브랜드 매니저에게 350만 원, 일반 판매사원에게 250만 원 등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시설, 미화, 보안 등 도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영업 정상화 시점까지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도급비 전액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대 측은 화재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입점업체 재고 보상을 위해 현장 실사를 추진하고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협력업체엔 긴급 무이자 대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을 위해 충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원, 민간단체 회원들이 육사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비롯한 491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추진위는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육사 이전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범국민 토론회 개최, 지역 역량 결집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육사 논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과 육사 동문 등이 반대하면서 공약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 대학 정원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방대학은 크게 줄었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마저 서울 지역 대학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형편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 인재 등의 이유로 수도권 정원을 더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지역 대학을 아예 고사시키려는 건지 답답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역대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은 입학 정원이 29,168명 감소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이 1,608명, 충남이 2,262명, 세종도 191명이 줄었습니다. 전문대 역시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이 61,356명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은 2,409명, 충남은 1,624명, 세종도 44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이 줄고 있는 사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4년제 대학만 오히려 551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학과 전문대에게만 집중됐고 서울 4년제 대학들은 예외였던 겁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교가 5,286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충남대의 경우는 1,915만 원으로 서울대의 36.2%에 불과했고 국립대 평균 교육비보다 적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대전이 평균 1,257만 원, 충남은 1,477만 원, 세종은 1,943만 원 수준입니다.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차등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정책적 지원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학 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방대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새 정부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학과 양성 등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더라도 결국 지방과 수도권이 1대1로 경쟁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 지원 정책이 계속될 경우 지방 대학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카이스트 한마음 교육봉사단이 다문화 가정 엄마와 자녀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다문화 엄마 학교에 유토개발이 7,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마음 교육봉사단은 8년째 카이스트 이공계 교수와 학생들이 한글이 서툴고 한국의 교육 문화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엄마 수업과 수학, 영어 지도를 온오프라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혜택이 줄면서 실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온통대전 월간 결제자는 56만여 명으로 6월 63만 명에 비해 7만여 명이 줄었고 온통대전 앱의 하루 평균 방문자도 19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캐시백 혜택이 10%에서 5%로 줄고 월간 충전 금액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이용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해 11월까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충남도는 당초 예정했던 100일 추진 목표가 달성됐다고 자평하며 중간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00일 중점 과제 34개 가운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약, 안면도 토지매매 계약 체결, 천안 공주 부동산 규제 해제 등 31개 분야에서 중간 목표를 이뤘고 앞으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포 혁신도시 발전과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 등 힘센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